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재무제표에 대한 편견을 없애줄 회계사 김석진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선 어렵고 재미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런 건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골치 아픈 서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죠.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거냐고요? 그럼 알기 쉽게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대의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다양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출생연도, 출생지, 출신학교, 직장, 직위, 가족관계, 친구관계, 성격, 취미, 소득, 재산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특정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의 질문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연도, 소재지, 업종, 거래처, 복지정책, 인사정책, 소득, 재산 등등 말이죠. 그럼 바로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얘기한 이 남성과 기업, 이 다양한 질문들 중 건강에 대한 답변을 알기 위해서 우린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는 건강검진과 어려워서 피하고만 싶었던 바로 그것, 재무제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강검진표와 재무제표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5cm의 키에 80kg의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 순간적으로 건장한 체구의 남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고깃집이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0억이고 재산도 100억을 보유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 말만 들으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장사가 매우 잘 되는 고깃집의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요. 하지만 과연 우리의 이 생각과 이미지는 옳은 걸까요? 우리는 20대의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키와 몸무게를 바탕으로 외모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여러 체형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복부 비만이라거나 하체가 부실하고 상체가 비대한 경우라거나 말이죠. 이건 고깃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매출은 100억이지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00억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재산이 100억이라지만 은행의 빚이 1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겉으로 떠오른 이미지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남자의 정확한 체형 및 건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건강검진이나 체력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가 날아옵니다. 의무적인 건강검진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정보를 통해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미리 예방 조치하고 관련 통계를 집계해서 행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건강검진의 이해관계자는 개인과 국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고깃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깃집을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로 알고 싶다면 연간 매출, 연간 비용, 연간 순이익은 얼마이고 재산과 빚을 통해 순재산은 얼마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정리한 표가 재무제표인데요. 기업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 재무제표와 납부할 세금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 재무제표는 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재무제표를 통해 각 기업의 재무정보와 세금의 신고 등을 바탕으로 세금의 누락이나 탈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경제 상황과 관련 통계를 집계해서 행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이해관계자는 기업과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 설명해 보니
재무제표가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진 않는데요. 개인의 건강검진표처럼 기업과 국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료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게 어렵고 복잡하기만 할까요? 건강검진표를 개인이 작성하지 않듯이 재무제표 또한 개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회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검진표의 정의라거나 각 항목을 모두 암기하고 있지 않듯이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들을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항목의 정의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재무제표를 공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따라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 재무제표는 기존의 재무제표를 바라보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다거나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와 재무제표는 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구성 항목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무제표의 제대로 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기업을 상대로 하는 회계에서는 기업의 설립연도, 소재지, 업종, 소득, 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 따라 관찰되고 측정된 결과 중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분야의 결과를 약속된 형식에 따라 표로 만든 것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재무상의 보고서를 말하죠. 그리고 회계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해서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주된 재무제표로 볼 수 있고요. 추가한다면 회계의 발생주의나 현금주의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추가로 만들고 있긴 합니다. 또한 이익영처분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주석도 추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표들은 모두 독립적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무제표들은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5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유기적인 분석이 중요합니다. 재무제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저와 함께 친해져 보면 다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